오늘 최고의 이슈는 단연 43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곽수종 경제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그 캐머런 총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10월에 사임을 표명했는데 결국에는 그 책임론에서 그 책임론을 좀 피할 수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2013년도에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실천에 옮겨서 표결을 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잔류 쪽으로 아마 조 콕스 하원 의원의 피살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마 새벽에 일어난 영국 국민들이 대부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탈퇴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10월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아마 유력한 차기 총리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탈퇴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네. 그 주장한 사람이 결국은 결자 해지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봤을 때는 잔류가 우세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결정적으로 이 탈퇴 결정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오전에 저도 BBC에서 나오는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봤는데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예. 우리 정시도 이 영국 BBC 어떤 그러니까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엎치락뒤치락을 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크게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고 두 가지를 다시 또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대내적인 문제는 영국이 이 청년 실업 문제와 또 노년층의 실업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EU에 가입하고 난 다음부터 노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층은 어느 정도 일자리를 버티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었다는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도 보도를 들으셨습니다만 영국 본섬과 스코틀랜드와 아이리시 간에 서로 다른 지지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스코틀랜드나 아이리시는 EU에 가입함으로 해서 신흥 부자들이 생기는 그런 주로 되었고 영국은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런던을 제외하고는 영국 본섬에서는 탈퇴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영국 내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대내적인 문제고요. 대외적인 문제는 이 영국과 이 독일, 프랑스 간의 EU 내에서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놓고 조금 갈등 관계가 있었지 않는가. 즉 이민자 문제를 놓고만 하더라도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결정한 문제를 영국은 회원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문제와 같이 독일의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느냐, 독일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마 대외적인 결정을 내린 이 탈퇴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정선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내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개표 결과를 보더라도요. 그 남북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소득별로 이렇게 쪼개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걸 봤을 때는 그동안 영국에 내재돼 있던 어떤 갈등들이 이번에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EU에 영국이 1975년에 사실 EC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58년도에 상당히 좀 반대가 있어서 가입을 못 하고 있다가 75년도에 돼서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경제 공동체. 그리고 대처 수상이 들어와서 이 EC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94년도에 EU가 출범할 때 영국이 같이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하고 이후에 결국은 영국의 경제력 아마 EU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매년 한 31조 정도의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비해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이런 대외적인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을 제외하고 EU 국가들로부터 영국이 받아들이는 어떤 소득의 혜택이 무엇인가, 실물 경제라든지 금융 경제에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세 이상,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일자리가 줄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민자까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업종에 저가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노령 인구층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결정으로 그 영국 경제에 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영국 경제에서 지금 영국 GDP가 많게는 17.5% 또 한 6%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때문에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2년 내에서 앞에서 보도 들으셨지만 2년 내에 이제 탈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은 런던이라고 하는 유럽의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위, 위상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EU의 27개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어떻게 영국의 금융시장의 위상 문제를 결정할 것인가가 남아있지만 만약에 영국을 대하는 나머지 EU 국가들의 태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거나 앞으로 네. 영국과 어떤 협상을 맺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영국의 위상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서 네.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지금 파운드화의 급락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식시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네네. 벌써 5% 넘게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영국의 금융시장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네, 뭐 세계 금융 시장도 오르락내락 정말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벌써 뭐 안전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보도에서도 들으셨지만 금 가격이 벌써 온스당 1,300달러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엔화라든지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벌써 오전에 1,14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80원으로 올라갔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런 과정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의 심리는 더욱더 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달러와의 환율은 1,200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한 번은 건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져 갈 건데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년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2년의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이런 표결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영국이 아마 그 부분이 나오면은 영국이 충분히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게 대응하는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탈퇴파들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물증이나 여러 가지 반증들이 나와야지만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나.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났을 때 세계 시장은 출렁거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충격은 다 넘어갔습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 능히 하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데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크게 지나갈 것인가 작은 지진파를 남길 것인가는 앞으로 영국의 움직임 그리고 EU 27개 국가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움직임에 남아있다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죠. 실물 경제하고 그다음에 금융 경제를 말씀드리는데 이미 환율 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실물 경제는 영국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1%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EU 전체가 한 9%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리 경제에 미치지 않겠지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문제, 즉 영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미국 자본 다음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약 한 36조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한 187조 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자금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틈을 타서 영국 자금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의 환율이 엄청나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연 영국 자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우리나라 증시와 금융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 위기 때 느꼈지만은 실물 경제의 위축도 중요하지만 네. 금융시장의 위축이 국가 부의 상당한 빠른 이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는 이미 물 건너갔고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아마 추경 예산, 슈퍼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20조가 넘는 추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향후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뭐 이번 투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네. 바로 탈퇴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떤 게 있나요? 무조건 탈퇴로 가야 되죠. 탈퇴 절차가 2년 남았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탈퇴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다시 번복을 하고 싶다. 다시 이 EU에 가입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점을 놓고 보면 영국의 탈퇴는 2018년 8월과 9월 사이에 아마 마침표를 찍을 것이고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탈퇴를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 영국 국민들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여파는 파운드화의 하락과 실물 경제의 급락으로 아마 충분히 영국 국민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